저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귀는 동안 큰 트러블이 없었고 나이도 30대 초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각자의 집에 인사를 하고 난 뒤 빠르게 상견례까지 치르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달 남긴 시점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조건에 맞는 집이 잘 안 구해지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떻게든 결혼식 이후 1~2달 안에 신혼집을 마련해 줄 테니 그 기간 동안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남자친구도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안 구해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세요? 그 조건이 우리 프라이버시라 얘기하기 좀 그러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을 구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도 알아야죠. 문제는 무슨 문제겠어. 그냥 돈 마련이 당장 어려워서 약속했던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알고 보니 남자친구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에 시댁에서 1억을 보태서 집을 장만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거였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집 장만하는데 도움 주기 어렵다고 하시던가.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 집을 생각했을 텐데 2달이면 금방인데 갑자기 이러시니 당황스러웠고 빠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일단 예단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탤게요. 뭐? 예단을 하지 말자고? 그건 아니지. 내가 결혼하고 2달 안에 집 구해준다니까? 갑자기 그 안에 돈이 어디서 생기는데요? 솔직히 이러다 그냥 시댁에서 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어머님 댁에 제가 고른 신혼 가구와 가전이 놓여있고 제가 이 사람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결혼이라는 큰일을 대충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오래 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님과도 상의해 보시고 모레까지 이 사람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러면 내가 결혼한다는 안으로 방법을 찾아볼게. 아니요, 1달, 2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혼식 전까지 신혼집 장만, 신혼 살림까지 다 넣어야 해서요. 자기야, 이런 얘기는 자기가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맞춰놨어야지. 왜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직접 하시게 해? 어머님께서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셔야 해서 얼마나 난감하시겠어. 나는 어머님하고 이 얘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자기랑 어머님이 잘 마무리 지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줄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마련해 놓은 신혼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늦게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아예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도 없이 그저 저에게 자신들의 의사 전달만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비 시댁을 나섰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체 나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봤길래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더군요. 우스워 보였으니 저를 시댁에 합가시키려 했나 봅니다. 남자친구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자신도 하루 전날 어머니께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결혼 전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자신이 얘기해 보겠다며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아 저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좋은 건 처음 얘기 나눈 대로 준비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내가 얘기한 대로 예단 예물 안 하고 그 돈으로 자기가 마련해 놓은 결혼 준비 자금에 예단 예물 비용 보태서 집 구하면 돼. 그런데 그도 여의치 않으면 자기가 마련해 준 돈에 알맞은 집을 구하면 되고 시댁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면서 어머님이랑 대화를 해본 후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 집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에 일단 예물 비용을 보태고 제가 조금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단을 받아야겠다고 한동안 난리쳤지만 이는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알아서 어머님을 진정시키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저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며느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으로 일생일대 한 번뿐인 결혼을 예물도 못 받고 시작하게 되어서 썩 유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똥 씹은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군요.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 때 큰 집으로 가는데 큰 집이 거제도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사는데 용인에 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거제도까지 가는 그 길이 엄청나더군요. 때마다 다니던 시댁 식구들은 예전에는 안 밀리고 가도 7시간도 더 걸렸다며 지금 길이 좋아져서 5시간이면 간다고 편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일가 친척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 오랜 시간 이동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길 밀리는 명절에 거제도까지, 그것도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도 길도 많이 밀려서 거의 8시간 걸려 정말 힘들게 내려왔어요. 집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32평 정도 되는 집에 명절 준비까지 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북적거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우선은 손을 씻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형님, 저도 이제 쫄병이 생겨서 데리고 왔으니 이제는 좀 물러나 있어도 되겠죠? 라고 합니다. 그러자 큰어머니께서 애들이 뭘 얼마나 하겠어. 얼른 같이 하고 치워버려야지. 아, 애들도 자꾸 해야 늘어요. 라고 하며 큰어머니 댁 며느리,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이 되겠네요. 아무튼 그분을 가리키며 아이 그러니까 쟤도 시집 온 지 5년째인데 맨날 전이나 뒤집고 설거지밖에 못하잖아요. 나는 일찌감치 가르쳐서 5년 뒤에는 장부터 직접 보게 할 테니까 형님도 같이 동참해요. 며느리들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서로 의지돼서 괜찮지 싶어요. 처음엔 다들 어머님이 농담하는구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얘기를 들을수록 진심이시더군요. 그러자 큰어머니께서 정색하며 동서 그만하고 와서 이것 좀 해 라고 하셨고 어머님은 입을 내밀며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형님 진지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라고 하시며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을 보냈고 꽤 많은 음식들을 만드느라 단순히 앉아서 전만 부치는데도 처음이라 그런지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좁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이야기하다가 고스톱을 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전을 부쳐놓을 때마다 큰어머님은 남자들 가져다 주라고 했고 그러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자야 하는데 방이 3개라 어디서 어떻게 자야 하나 싶더군요. 안방에서 큰아버지 내외분이 작은 방 2개에 남자와 여자를 나뉘어서 자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랑 큰댁 형님이랑 형님의 아이랑 큰댁 시누이랑 자려고 하니 어색하고 공간도 낯설어 잠이 오질 않더군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어제 장거리를 내려온 데다 일하고 밤새 뒤척이기까지 해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제가 폭풍 잠을 잤나 봅니다. 어머님의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5시더군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이제 막 곤히 잠들어 힘겹게 눈을 뜨니 어머님이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며 예,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너는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코를 그렇게 고니? 제가 코를 골았어요? 죄송해요. 원래 코를 잘 안 고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형님도 옆에 계시는데 너무 대놓고 타박을 하시니 무안했습니다. 그렇게 5시 반에 일어나 저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큰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이 주방 일을 하시면 저는 옆에 서서 그냥 눈치껏 그릇 가져다 드리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느새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모두 준비가 되었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차례가 끝나자 다시 아침을 먹기 위한 준비를 했고 한바탕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니 진이 다 빠지더군요. 형님은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저 혼자 주방 수발 들고 치우고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치우고 나자 어머님께서 얼른 집에 가고 싶다며 아버님 옆구리를 찔러 빨리 올라가자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오전 10시에 일어나 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에게 출발을 알리고 저녁에는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명절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 듯 했어요. 그렇게 7시간 만에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시댁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어제 오늘 운전하느라 힘든데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럴까? 너무 힘들어. 그래 힘들다니까 들어가서 자.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가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집에 가야지. 아, 진짜 피곤해. 하루 종일 운전했잖아.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가자. 우리 집에서도 딸 시집 보내고 첫 명절이라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아, 너는 피곤한 나는 안 보이냐? 아니, 아는데 모레는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친정에 가게 되면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야 하잖아. 그럼 됐지 뭐. 뭐? 그러면 됐지? 시댁에서는 이 일을 잘고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간다고? 왜 그래야 하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원래 시댁에 맞추는 거야. 자기,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었어? 나 여기서 큰 소리 내기 싫어. 잘 거면 엄마 집에 가서 자. 일어나. 난 잘 거야. 안 가. 내일 간다고 말씀드려. 그래? 그럼 알겠어. 나는 갈게. 뭐라고? 간다고? 그 소리에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셔서는 너네 왜 그러는데? 지금 너네 집 가자고 우리 아들 꼬시는 거지? 힘들어서 자고 내일 가겠다는데 왜 고집이니? 어머니, 저희 부모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명절이 내일까지라 저희도 쉬려면 내일 가서 밥만 함께 먹고 나와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아들, 잠 좀 더 자. 저녁에 이모들 올 거야. 며느리 구경 좀 하자고 온다고 하니까 며느리는 큰 집에서 싸운 음식 풀고 국은 냄비에 넣어두고 해라. 그래야 이따가 이모들 오면 빠르게 준비하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시집으로 온 게 아니라 식모로 왔구나. 내가 왜 결혼 전에 두어 달만 합가하자고 했을 때 정신을 못 차렸을까 싶으면서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말없이 제 가방을 챙겨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기에 제가 주방으로 가는 줄 알았을 테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계셨네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엄마 집에 가는 중이지.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이모들 오신다고 했잖아. 너 엄마가 어디 갔냐고 찾길래 내가 대충 둘러댔어. 파 한 단 사서 빨리 올라와. 마트 다녀왔다고 해. 어머님은 아들 며느리 다 끼고 큰 집에 다녀오고 이모들까지 부르고 왜 난 엄마 얼굴도 못 봐야 하는데? 됐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떨지 그려져서 정말 아찔하다. 자기는 자기 집에서 이틀 자. 나는 엄마 집에서 이틀 자고 바로 출근할게.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과 남편한테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조용히 운전을 하고 계시던 택시기사님께서 명절인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냐고 하시길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제 말을 다 들은 기사님께서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를 위해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야 하는 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고쳐지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서로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처음부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약 내 딸이 그런 사람이랑 산다면 저는 한 번 실패는 괜찮으니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고 할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정에 가자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아까 기사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며 난 평소 아끼고 사랑해준다는 말 따위 믿지 않아. 내가 30년 넘게 살아보니 싸우고 미울 때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시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뭔가 남편이 곤란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아빠가 지금 오지 않으면 우리 딸이랑 같이 살 마음 없는 걸로 알겠네. 라고 했고 1시간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습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엄마를 데리고 온 모습이 기도 안 차고 웃기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를 보고는 아니 사돈은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나니요? 지금 우리 아들 야단치려고 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따라왔습니다. 사돈께서 아들 변호를 하러 오시나 봅니다. 저는 결혼하고 사위 얼굴 못 봐서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요. 아버지의 그 말에 어머님이 뻘쭘해 하셨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자네는 할 말이 없는가? 그게 내일 오려고 했습니다. 내일? 아니야, 오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오늘은 집에 이모들이 오셔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 갑자기? 자네 그거 아나? 일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명절, 게다가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면 양가를 먼저 찾아뵙는 게 도리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가 중심 사회이다 보니 사돈댁을 먼저 가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명절 당일에는 처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설사 사돈들이 더 있다 가라고 해도 자네가 나서서 왔어야지. 왜 그 총대를 우리 딸에게 주나? 안 그래도 어려운 시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드나? 자네가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지금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만. 사돈,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이다 보니 제 말을 다 들어주느라 그런 거지. 그런데 효자 남편을 두면 아내가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저는 제 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고 살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너 어쩔 거야?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봐.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아빠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빠의 고민은 깊어졌고 남편은 이모들이랑 놀다 왔다고 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보다 못한 아빠가 그만 가보라고 하자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으니 내일 와서 정식으로 사죄를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가까운 맛집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오픈한 카페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커피를 한잔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하나 없는 것 같았어요. 전날부터 종일 저에게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해도 답장도 없던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안을 무시해서는 행동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에 왔습니다. 전날 무리해서 놀았다며 겨우 정신 차리고 왔다며 그래도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쓰레기를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했는지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난하냐고 늦어서 조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조금 미안? 자네는 그 간단한 말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나? 자네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건데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도 우리랑 한 약속을 지키고 사위로서의 도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건 우리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둘 테니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게.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마음 잡고 저를 최고로 생각하고 뭐든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결혼에 들어간 제 비용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도 참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돈도 안 주려고 발악했는데 결국 저에게 모두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데 왜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언젠가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만큼 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